제목이 그냥 확 와닿아요. 그리고 부제가 한국 공직사회는 왜 그토록 무능해졌는가. 네. 그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좀 보면 이제 블랙리스트 얘기 앞부분에 좀 나오잖아요. 한강 원래 네. 출판 지원 담당을 하셨으니까. 네네. 원래 또 책을 좋아하셨다고. 네. 네. 그 결과적이지만 또 면피를 하신 거잖아요. 군대를 가시는 바람에. 그때 상황을 보면 상당히 우리 공직사회가 사실 정치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된 부분이기도 하지만 네. 아주 중요한 그 우리 공직사회에서 계기가 되는 문제였었던 거거든요. 이거 블랙리스트가. 그때의 심정은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군대를 가서 이제 이 문제를 깨달았는데 이게 제가 그냥 군대를 좀 늦게 갔다거나 아니면은 뭐 군대를 이미 갔다 와서 이제 시험을 붙은 상황이면 이제 꼼짝없이 어떤 그 지시를 받았을 거고 네. 아무리 생각해도 저도 했을 것 같은 거예요. 거부 못했을 것 같더라고요. 뭐 초임 사무관이지 거기서 빠져나가는 방법도 모르지 사실은 무섭지 네. 이러니까 이거 그때부터는 상당히 감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사람의. 네. 그러면서 그 이후에도 이제 쭉 진행이 되면서 반드시 블랙리스트 사건만이 아니라 다른 상황에서 사실 국장급 이하 실무 공무원들이 구속되는 사건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켜켜이 쌓여가면서 공직사회에서는 면피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아주 강한 그런 생각들이 짙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파일명에 이제 약간 면피를 위한 방법으로 뭐 이거는 국수원 뭐 이런 거 과수원. 네, 과수원. 네. 그러니까 과장이 수정을 한번 지시했다. 네. 국장이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거는 누가 시켜서 한 거다. 네. 이거를 밝히려고 파일명에 그거를 넣는다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되면 나중에 혹시 문제가 되더라도 이제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다. 네. 약간 위에서 지시한 거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특히 네. 이제 뭔가를 실행한 사람은 사실 빠져나갈 구멍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 실행을 네. 했다라는 것은 사실 기한자로서 명백히 남는 것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건 나의 의사가 아니었고 나의 이제 최초의 생각은 이것과는 달랐다라는 것을 남겨두려는 그런 행태가 그러니까 최소한의 자기보호적 행태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그렇게 그러면 국수원, 과수원 이런 거를 많이 그렇게 쓰나요? 뭐 다들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기만의 방식으로. 네. 그러니까 누군가는 뭐 녹음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누군가는 이제 수첩에 누가 며칠에 어떤 지시를 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남겨놓는 것이고, 특히나 좀 중요한 정책을 사실 네. 담당하시는 분들일수록 그런 경향이 있고. 원전 얘기도 그때 잠깐 하셨죠? 예. 특히 그게 나중에 가서는 네. 결국에 이제 법적 책임의 공방으로 될 수 네. 있다 보니까 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직접 그런 파일명을 쓰셨던 적도 있으세요? 일하면서? 저는 그래도 기록을 좀 남겨놓으려고 노력을 네. 해서 네. 네, 저도 나름대로는 그냥 수첩에도 많이 적어놓고 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거대한 면피의 세계다. 또 그 면피를 위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위원회를 만드는 거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위원회 그게 면피뿐만 아니라 책임 회피, 면피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면피를 가장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그쪽으로 요구를 하는 측면도 있지 않나요, 공무원들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라는 게 이제 정책의 민주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만드는 것인데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거 자체가 의사결정의 어떤 타임 자체를 늦출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이것은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위원회의 결정이라는 것으로 가름해버릴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관료의 기술이다. 이것과 이제 세트로 연구 영역 같은 것들도 그런 그 기술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상당히 똑똑한 사람들이 만드는 어떤 그 무능한 태도들이 우리가 밖에서 봤을 때는 왜 그럴까 하지만 안에 들어와서 보면 충분히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하지만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뭐 좋게 말하면 영리한 거지만 저는 이게 영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저도 이제 이 중앙부처 이렇게 출입하다 보면 느끼는 게 위원회를 만들 때 자기 뜻대로 만들잖아요.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위주로 만들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 영악하게
그러니까 자기 면피를 하면서 그 위원회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기 위한 그런 제도로 약용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맞는 말씀이시고 이 위원회가 그리고 우리가 법정위원회, 그러니까 법이나 어떤 그 시행령이나 이런 데에 기반하고 있는 그 위원회들은 사실은 관리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임의적으로 만든 위원회는 제 생각에는 대한민국에 몇 개가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게 몇천 개가 있는지 몇만 개가 있는지 누구도 알 수 없거든요. 그런 위원회가 어떤 기능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의문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건배사 우문현답? 네네네. 근데 문제는 현장에 있다 그러면 현장에 안 가는 거잖아요. 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우문현답. 현장에 갈 생각은 안 하고 이게 사실 현장이라는 게 창작자인 거고. 그런 약간 아이러니한 말은 우문현답이라고 하면서 실제로 현장에 가지 않는 그런 거는 공무원들의 일단 공직자들의 자기들의 어떤 자부심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현장에 가지 않는 근본적인 무슨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현장에 관해서는 사실은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야 된다는 생각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 조직에서 현장에 많이 가시는 분들은 장차관님들. 그죠. 그 현장은 좀 다른 현장이죠. 다른 현장이죠. 그리고 이제 사진용 현장. 고위공무원분들 이제 딱딱 짜가지고 어느 정도는 그래도 대본이 있고 하실 말씀 서로 간에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현장은 많이 만나시는데 실제로 정책의 그 시작점이 되는 사무관들, 실무자들이 만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여건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종시로 이전 때문에 물리적 거리 자체도 벌어졌고 그 물리적 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 쓰는 거, 문서하는 거 이런 거 조금 줄이더라도 현장을 많이 갔다 와라 이런 분위기라면 사실 그런 것들이 좀 커버가 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전혀 개선은 없이 붙박이로 너는 앉아서 보고서 써야 되고 근데 현장은 알아서 잘 해봐. 그러면 이제 사무관들도 모두 그런 건 아닙니다만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머리가 돌아가니까 그럼 전화 몇 번 돌리고 이제 인터넷 검색 좀 하면 이렇게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그것은 현장과 갈수록 괴리가 멀어지는. 그래서 술자리 건배사에서 우문현답을 외치시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우문현답을 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 설정에는 게으른 그런 역설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보고서 쓰는 문화는 정말 그거는 꼭 정부만 그런 것 같지는. 호치키스. 그러니까. 호치키스 행정. 호치키스 행정. 그리고 원래 여기에 이렇게 무슨 예전에는 보고서에 이렇게 여기에 색종이 이렇게 끼워서 하고 그랬어요. 네, 했습니다. 그건 뭐예요? 색종이 끼워서 하는 여기 중요한 거 있다. 여기에 중요한 거 표시하는 것도 있고 옆에다가 그리고 여기에 색을 그러니까 호치키스를 찍고 그 다음에 그걸 안 보이게 이렇게 색종이 같은 걸로 가렸어. 그게 이제 손 다치실까 봐. 이렇게 잡을 때 세심하게. 네. 어쨌든 호치키스 행정. 그 말 우리 행정의 현실인 거죠. 네, 그러니까 호치키스 행정이라는 게 뭔가를 이제 기획하고 총괄하는 종합하는 그런 행정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물론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 총괄 조정은 당연히 어느 조직이나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 정부 행정에는 그게 너무 많다는 거죠. 제가 느낄 때는 어쩔 때는 호치키스 찍는 사람이 실제 일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호치키스 찍는 자리로 갈수록 승진이 잘 되고 본인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누구나 실제로 일하는 사업부서에서는 힘을 좀 덜 쓰고 그렇게 이제 호치키스 찍는 자리로 가면은 자기 힘을 이제 다 쓰고 이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이게 점점 호치키스 행정만 많아진다 이런 좀 비판점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럼 호치키스 행정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만 통하는 말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런 말이 있나요? 네, 실제로? 호치키스 행정이라는 말을 기재부가 제일 많이 하고 총리실 기재부가 총리실이 아무래도 애초에 그런 기능을 가진 조직이니까요. 기재부와 총리실, 행안부 이런 조직들은 그런 조직이니까요. 그러니까 뭘 취합을 해서 이렇게 탁 찍는다는 그런 뜻인 거죠. 그거와 연관해서 이제 일과 이과 뭐 이런 맞아요. 일과 이과 말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부처 안에는 국이 한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국에는 과가 한 3개에서 4개 정도가 있는데 그 가장 선임을 맡는 과가 일과라고 하고 그 조직
국도상의 순서에서 가장 마지막을 맡는 과가 말과라고 합니다. 네. 그 국의 업무에서 1국은 이제 기획 조정 총괄 업무를 맡고 네. 말과는 이제 사업 부서, 실제로 이제 사업을 하는 부서인데. 근데 그게 사실 현장에 가까이 있고 중요한 부서인데요. 예, 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1과가 훨씬 이제 그 승진 평가도 고과를 잘 받으니까 사람들이 다 1과로 몰리고 네. 그리고 이제 좀 저연차일 때는 말과에서 좀 돌다가 네. 조금 이제 연차 쌓이면 1과로 갔다가 더 연차 쌓이면 기획조정실로 갔다가 이런 어떤 문화들이 있다 보니까 네. 이게 말과에서 일할 사람이 더 뛰어나야 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거 우열의 문제도 아닌데 네. 왜 이렇게 몰리게 될까 그런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사 처리되면 말과에 있던 사람들이 나는 이번에는 일과를 가야 되는데 뭐 이런 분위기가 좀 있나요? 그런 경쟁이 있죠. 아 그렇구나. 약간 그 생각도 들었어요. 그 언론사에서 이제 부서 취재 부서 얘기할 때 그렇죠. 예. 저희는 정경사 문 이렇게 항상 말과 말부 말부거나 뭐 아니면 사회부나 이런 데 이렇게 약간 껴가지고 있거나 약간 말부. 우리 사회 사실 이게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이렇게 대부분의 대기업들도 마찬가지. 기업들도 네. 조직 체계가 있는 데들은 대부분 이렇게 수평적이지 않고 수직적인 체계로 돼 있으면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하는 일에 무슨 우열이 있고 이런 게 아닌데. 네. 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내고 좀 느낀 거는 네. 저는 이제 공무원 조직만의 문제라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 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우리 사회 네. 전반적인 문제로서 그쵸. 수월성 있게 받아들여 주신다는 점에서 책을 쓴 작가로서는 뿌듯했지만 네.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는 이게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는 게 맞느냐라는 그러니까요. 그런 의문점은 또 싹 트는 그런 좀 계기도 되었습니다.